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은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오랜만에 경남도청 도의회 방문하셨던 장면이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예. 네, 오랜만에 방문하셨을 텐데 감회 예. 어떠셨어요? 그러게요. 뭐 감회도 감회인데 하여간 그 사이에 저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이건 뭐 저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모두가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도민들께 이제 경남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었는데 예. 그런 약속을 좀 지킬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사실 그 도의회 앞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예. 경남도 의원들이 좀 네. 위원장님 단수공천에 대해서 도정 공백을 초래한 당사자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자리도 있던데 예.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뭐 어제 비서실 찾아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여러 번 도민들께는 뭐 이유 여야를 막론하고 도정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단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대단히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고요. 네. 대신에 이제 그 미안함을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제가 뭐 해외에서 그리고 지방시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경남이 어디로 가야 될지 부울경이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 가지 구상이나 내용을 많이 만들어 왔으니까 그걸 네. 통해서 도민들께 헌신하는 것으로 그 빛을 갖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차차 질문을 해보겠고요. 지금 단수공천을 받으셨잖아요. 예. 상당히 빠르게 공천을 확정 지은 상황인데 위원장님께 기대하는 당에서의 역할이라는 것, 당은 어떤 점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경남을 포함해서 부울경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다. 네. 이런 반증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주도 성장, 5억 3특 균형 발전을 정말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신년사에서는 국정 대전환의 첫 번 5개 과제 중에 첫 번째 과제로 지방주도 성장을 얘기를 하시고 지금도 뭐 회의 때마다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근데 그런 지방주도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이 있는 곳이 부울경이에요. 경남을 포함해서. 네. 근데 문제는 사실은 부울경이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인데 제가 이제 도지사로 있을 때 네. 그 메가시티도 해체돼 버렸고 예. 지금은 정부가 이제 5억 3특 정책 추진을 해 나가면서 지방 정부에 대해서는 행정 통합이든 메가시티를 포함한 연합이든 뭔가 지방 정부가 그 권역별로 함께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 요청에 대해서도 제일 늦게 가고 있는 곳이 뒤처져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지역 그 지방 정부들이 권역별로 힘을 모아서 이번 중앙 정부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그리고 부울경이 그런 데서 좀 앞장서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기대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어제 보니까 또 그 유가와 관련해서 주유소 현장도 가보시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서 물론 또 계속 파악은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경남 경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제 유가 문제는 네. 사실은 현장에 가서 제가 이제 그 주유소뿐만 아니라 정유사 관계자들도 네. 접촉을 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 두 가지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갑자기 폭리를 취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가만 놔두냐 요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게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은 갑자기 올릴 때는 로켓처럼 가격을 올려놓고 또 국제유가 내려갈 때는 깃털 하락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정말 느리게 내려가잖아요. 이 문제가 왜 그런가.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랑 이런 걸 좀 쭉 협의를 해봤는데 네.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어요. 정유사와 주유소의 유통구조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개선해 나가고 이제 정부는 당장은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고 가격제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의 그 부담은 좀 줄여 나가겠지만 예. 근본적으로는 유통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어제 현장을 돌아본 내용을 정부 산업부에도 전달을 하고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남 경제는 네. 저는 이제 외화 내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경남이 전체적인 규모는 사실은 경기 서울 다음이거든요. 전국에서. 네.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생산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우리 도민들 개인의 소득은 네. 사실상 꼴찌 수준이에요. 아, 차이가 네, 크네요. 그러니까 예, 이게 1인당 소득은 15위, 가구별 소득은 16위거든요. 근데 네. 일은 또 제일 많이 해요. 근로시간이 가장 길어요. 네. 그래서 이게 경남 경제가 외형과 규모는 커졌는데 그게 정작 도민들에게 일한 만큼 소득으로 돌아오지 않는 구조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앞서서도 지금 그 부울경 메가시티 해체를 굉장히 아쉬워하시고 계신데 정말 지금 아쉽죠. 네네. 지금 사실 뭐 12일까지 내일이죠. 뭐 국회 본회의에서 막판까지 논의가 될지를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대구 경북이나 충남 대전은 지금 지역 통합 어쨌든 그 법안을 갖고 논의가 계속 있는데 지금 예. 부울경은 지금 상태로서는 사실상 뭐 무산이다라는 말을 하는 게 대체적인 시각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무산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직 경남 지사님과 부산시장님이 예예. 2028년에 통합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예예. 이번이 아니고. 예. 그래서 2년 뒤로 미뤄놨기 때문에 예예. 부울경은 이번에는 통합이 이제 사실상 무산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2년 뒤로 늦춰진 게 그냥 2년 늦춰졌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 사실상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파격적인 지원책이라고 하는 게 진짜 행정을 아는 분들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지원책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지원책을 2년 뒤로 미뤄서 그때 가서는 또 실제로 통합이 어떻게 될지도 사실 불투명합니다. 지금 현직 지사나 시장님이 2년 뒤에 총선 때 그 통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약속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4년 뒤로 미뤄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네. 점에서 네네. 여러모로 대단히 아쉽죠. 네. 지금 그러면 뭐 가정입니다만은 도지사로 당선된다면 이 부울경 네. 행정통합 바로 재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행정통합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부울경이 함께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협의를 네네. 통해서 추진해 나가게 될 거고 네. 그것보다 더 급한 거는요. 예. 행정통합은 아무래도 이제 빨리 추진해 나가도 이거는 선거 시기나 이런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정부는 5급 3특 권역별로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도 권역별로 하겠다고 하는데 네.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안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아. 지금 사실은 부울경은 그 점에서는 완전히 무대책이거든요. 아, 네. 정부는 하다못해 연합이라도 만들어라 빨리. 그래야 예산도 지원하고 권역별 정책, 대중교통망을 포함해서 기업 유치, 경제권 이런 걸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부울경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예요. 아, 지금은 그렇군요. 빨리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급선무다. 네. 하다못해 부울경 메가시티라도 다시 만들어서 네. 행정통합이 되기 전까지 정부하고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일정을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경남도지사 후보에 도전하는 박완수 현 도지사와 조혜진 전 의원이 중앙당 면접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자, 네. 두 분 중에 누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과 싸우지 않습니다. 아, 국민을 그렇습니까? 보고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뭐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되더라도 네. 경남 발전을 위해서 함께 선거 과정에서 예. 이렇게 협의하고 논의하고 경쟁해 나가는 그런 선거를 치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출마 선언을 아직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경남으로 이제 지난 주말에 네. 지방시대 위원장 일 마무리하고 경남으로 주말에 왔고요. 예. 그래서 우선은
경남 도민들 곁으로 속으로 왔으니까 민생 현장 도민들 속에서 지금 실제로 경남이 어떤 상황인지를 함께 돌아보고 그 속에서 경남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 걸 좀 함께 모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예비후보 등록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더라도 출마 선언은 좀 도민들과 함께 그런 고민들을 좀 모아서 좀 서두르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뭐 여러 보도를 보면은 네. TK 지역 민심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어서요. 현장에서 주말부터 계시면서 민심의 변화를 좀 체감하고 계실까요? 네, 실제로 많이 느끼죠. 제가 대선 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부산 부울경 지역에 자주 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선거 결과를 보면은 사실은 경남은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채 넘지를 못했어요. 39.8%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경남 도민들께서 좀 보여주셨던 반응과 이번에 그 지방시대 위원장 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와서 경남에 와서 이제 접하는 도민들이 보여주시는 반응은 실제로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해서 뭐 흔쾌히 난 좋아해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국정 운영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실제 도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문제들을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실 이렇게 쪽집게처럼 콕콕 집어서 풀어나가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높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아지셨고요. 네. 전 그게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그런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경남의 지역 발전, 부울경이 지방주도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할 사람이 누구냐. 네네. 좀 이런 좀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걸로 미뤄 짐작할 수 있는데 대통령의 국정 운영 그리고 리더십에 예. 대해서 높은 평가 주고 계시죠? 대단히 높아진 것 같아요. 네. 네. 그 사실 지방시대 위원장으로 또 함께 여러 달 동안 함께 일을 해보셨잖아요. 예. 도정을 운영하시게 된다면 참고할 만한 뭐 점 리더십의 차원에서요.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우선은 제가 이제 지방주도 성장 균형 발전 정책 같이 쭉 그 선거 때부터 공약을 만들 때부터 같이 해왔잖아요. 네. 정말 집요하죠. 집요하다. 예를 들면 네. 지역을 살려야 된다, 지방을 살려야 된다, 균형 발전 5억 3특 중요하다는 말씀을 회의 때마다 하시거든요. 사실은 꼭 이 회의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의 때도 지방 얘기가 빠지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들 이제 농담 비슷하게 지방 살리기 그다음에 균형 발전, 지방 주도 성장 이 얘기는 정말 뭐 공개 회의든 비공개 회의든 하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다 이렇게까지 와서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네네. 이제 그 정도로 이게 이제 어려운 과제지만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정말 집요하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풀어나가고 있는 뭐 그 점이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20년 넘게 추진해왔는데 아직까지도 사실상 그 이전 정부들에서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네. 그 점에 있어서는 정말 정책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일관성을 가지고 집요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 국민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점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늘 개방하고 또 소통해 나가는 그런 리더십이 아마 어쩌면 국민 주권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중요한 지방시대 위원장 자리가 공석인데 예. 차기 위원장이 앞으로 제일 먼저 챙겨야 될 주요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지방시대 위원장을 할 수 있으면 제가 2년 맡아서 좀 하면 어떨까. 그 자리도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 지금 이제 네.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저로서는 이제 제가 부울경 메가시티를 처음 제안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정부의 5억 3특 정책으로 확대되고 좀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네. 이제 지금은 어느 단계냐 그러면요. 여기에 설계도 로드맵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각 부처들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만들어졌어요. 추진 체계가. 아, 네네. 지금은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지방 정부들이 네. 권역별로 5급 3특, 권역별로 정부하고 호흡을 맞춰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방 정부의 추진 체계가 지금 꼭 필요한데 그게 이제 행정 통합이기도 하고 네. 만일에 이번에 행정 통합이 안 되면 메가시티 연합이라도 만들어서 중앙 정부가 예산을 바로바로 지원해서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그게 지금 제일 시급한데 네네. 이제 그 점에 있어서는 다음 지방시대 위원장께서도 지금 이제 광주 전남의 경우에는 행정통합이 이제 거의 완성돼가고 있는 거고 네. 나머지 지역들도 행정통합이든 아니면 통합이 아니면 연합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지방 정부의 추진 체계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네네.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는 네.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점에 집중해 주시면 저는 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부울경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또 후보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정당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사실 네. 당내 현안으로 좀 부상하고 있는 게 검찰 개혁 법안 중에 하나죠. 공소청, 중수청 법안인데 이게 예. 최근에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와 또 뭐 일부 의원들 주로 이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메시지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면서 당정 엇박자 논란까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뭐 이번 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몇 번 뭐 당정 엇박자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저는 그런 논란에 대해서 네.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에 참여정부도 그랬고 이전 정부들에서도 아니 당하고 대통령 정부가 네.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까지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조금만 다른 얘기만 나오면 엇박자다라고 그러고 그걸 차이를 부각시키고 저는 그런 식의 그 보도나 네. 접근이 오히려 이런 중요한 현안들 검찰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현안입니까? 다양한 논의들을 가지고 토론하고 사회적인 공론을 통해서 결론을 하나씩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그 과정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침소봉대하거나 또는 마치 이거 아니면 죽어도 안 돼. 이런 식의 태도는 아니어야 사회적인 협의나 토론 과정에 저는 뭐 좀 배제해야 될 그런 자세들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지금 그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과정이 워낙 중요하고 또 하나하나가 네. 어떤 제도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되게 민감하게 네. 토론을 해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법사위 쪽 의원들이 이제 지적하고 있는 좀 수정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대표적으로 검찰총장의 명칭도 있고요. 또 뭐 일어나 부분은 좀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또 현재 검찰청 소속의 검사들이 그대로 이제 또 공소청의 검사로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던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나가는 게 아니니까요. 네. 저는 이제 경남도정과 그다음 경남 우리 지역 발전에 집중하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사위 의원들을 포함해서 국회에서 네. 국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 네. 저는 뭐 바람직한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그 12.3 비상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 복귀 거부 결의문을 채택을 했는데 현장에서 이 결의문에 대해서 경남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셨습니까? 저는 국민의힘과 같은 보수 정당이 네. 빨리 과거로부터 탈출하고 합리적인 그 중도 보수 정당으로 자리를 잡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요. 정치가 제대로 된 정치 문화가 자리 잡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새가 하나의 날개로만 날 수가 없잖아요. 좌우 날개로 날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이 불균형이 심해요. 국민의힘이 계엄과 내란으로부터 탈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으로는 정치가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지금도 늦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또 저는 또 제일 빠를 때일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근데 국민들의 눈높이로 보면 아직도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사과인지 첫 번째 그다음 그 이후에 이게 뭐 선언 한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동안 쭉 보여준 모습이 있고 아직도 여전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좀 잘 극복해내고 실제 지역에서도 네. 건전한 정치적 파트너가 필요해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빨리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보수 정당으로 돌아와라. 그래야 이게 대한민국이 좀 빠르게 지금과 같이 세계적으로 급박하게 변화하는 시기에 함께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또 하나의 현안 중에 하나가 지금 예. 개헌 관련한 논의인데 우원식 네. 국회의장이 어제 이제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됐으니 빨리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개헌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반대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선 때 개헌 문제는 여야가 함께 공약했던 그런 공통 공약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사실은 그런 불법적인 계엄로 이미 1심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불법적인 계엄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줬는지 그 뭐 얘기 안 해도 뻔한 얘기인데 네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걸 예를 들어 개헌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지방시도위원장을 하면서 이게 실제 제대로 된 균형 발전, 제대로 된 지방 분권이 되려면 예. 개헌 없이는 불가능해요. 예.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지구상에 지방 정부를 정부라고 부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는 그런 나라가 우리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방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건데 그게 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최소한 지방 분권을 제대로 하려고 해도 저는 개헌은 시급하다. 지금 여야가 뭐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지금부터 같이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개헌하면 되잖아요. 전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나오는 게 대단히 아쉽다.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는 이번 그 선거 과정을 통해서도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지금 과거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데 네. 이 개헌도 그중에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수 전 지방시대 위원장이었습니다. 잠시 후 당당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